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네, 벌써 1년입니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은 물론 숱한 명장면을 남긴 9.19 평양 공동선언이 오늘로 1주년을 맞았습니다. 나름 꾸준히 남북대화를 취재해온 입장에서 중간평가를 해보자면 글쎄요, 절반의 성공 또 절반의 아쉬움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19 선언에 담긴 내용은 실제로 일부 실현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엔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에 나서서 이 남북 간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물길을 찾는 데 힘을 합쳤고요. 또 지난해 12월 동서해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겨울철엔 인플루엔자 전염병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보건당국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죠. 자,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도 속속 진행됐습니다. 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를 마쳤고 또 서로 총뿌리를 겨누던 비무장지대 GP는 다가올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65년 만에 개방된 고성, DMZ 등 평화 둘레길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찾아서 둘러보기도 했었죠. 자, 하지만 최근의 남북관계 좀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한 상태입니다. 북미의 하노이 노딜 이후에 좀처럼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한미의 연합훈련을 계속 문제 삼으면서 지난 5월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 신형무기 개발과 시험 발사를 10차례나 강행했습니다. 북한의 다수 발사체 발사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이어 지난 6월에는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의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군 당국의 경계 실패는 물론이고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었죠. 정치권, 특히 보수 야권에서는 이 같은 사태의 근본 원인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있다면서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간다고 하더라도 안보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인 기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장관과 군 수뇌부가 대통령과 북한 눈치를 보면서 우왕좌왕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제 진위와는 다르게 지금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평화의 의지를 미사일 도발로 표현한 나라도 있습니까? 70년 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이렇게 지내온 남북 간의 관계, 그것이 지금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군사 합의를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것이 평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 이거를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부분이 담겨 있다는. 네, 오늘 9.19 선언 1주년 행사 당초에는 경기도 파주의 도라산역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접경 지역 14개 시군이 특별 관리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신 서울 삼청동의 남북 회담본부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는 소박하게 열린 셈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대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해 끝까지 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남북 간 대화 소통의 채널도 항상 열어두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1주년 관련해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관련 언급이 있을 테니 그걸 감안해달라는 설명인데요. 특히 북미 간 3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괜한 변수를 만들지 않기 위한 뜻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난주 대북 강경파 볼턴 보좌관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국무부에서 인질 문제 담당 특사로 활동하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임명했습니다. 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석방 과정에도 역할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충돌했던 볼턴 전 보좌관과는 다른 친절한 협상가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항상 트럼프 대통령 뒤에 서 있던 볼턴 보좌관과 달리 이렇게 옆자리에 딱 세우고 기자들에게 인사를 시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Robert O'Brien, who, as you know, is the new National Security Advisor. He's worked with me for quite a while now on hostages, and we've had a tremendous track record with respect to hostages. Robert can tell you about it, but we brought a lot of people back home, and we haven't spent any money. So, I think we have a very good chemistry together,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great relationship. He is a very talented man. Look, it's a privilege to serve with the president, and we look forward to another year and a half of peace through strength. We've had tremendous foreign policy successes under President Trump's leadership. I expect those to continue. 네, 오브라이언 보좌관 그간 국무부 소속으로 활동해서 소위 폼페이오 라인이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영향력도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